독서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6쪽 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 공육해서 내용 적용 이렇게 나와 있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유사한 관점을 찾거나 아니면 뒷받침하는 사례 같은 거 찾는 유형이고요. 자, 전략 1 맨 위에 책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제시문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선택지와 적용 영역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1번이죠.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자, 1번 한번 보니까 한글에 이런 자음들을 예로 들면서 그죠?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의 유사성이 자, 글자 모양이 그러면 소리의 유사성 글자 모양 이거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2번 한번 보시면 영어 단어 마우스 얘 들고 있고요. 몇 개의 음절인지 글자 보고 알 수 없지만 마우스라고 한글 표기된 단어 보면 3개의 음절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영어에서는 스티드처럼 자,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죠. 3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 낼 수 없지만 한글에서는 3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 낼 수 있다 그래서 연달아 소리 낼 수 있는 자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자, 로마자의 이것 등은 글자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없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그죠? 글자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해가지고요. 글자의 모양과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바로 이 문단 가볼게요. 이 문단 보시면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그래서 나오네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글자의 모양으로 구현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다음에 글자의 모양에서 바로 몇 번 연결됩니까? 그죠? 예, 4번 하고요. 그죠?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또한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은 현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변별적 자질, 즉 음성적 특성을 형성했다. 그래서 소리의 위치나 특성이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뭡니까? 위치와 특성이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유사하다 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 그죠? 위치. 자, 말소리의 유사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자, 소리 비슷하다라는 게 유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번 확인되고요. 더불어 음소 문자를 음절적으로 운영해가지고요. 음절이 언어인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 해서 음절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선택지 2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자음을 몇 개 연달아 소리낼 수 있는가는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게 사실은 1, 2, 3, 4번 같은 경우가 한글의 특성으로 사실적으로나 맞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 사실을 그래서 언급하고 있느냐,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은 1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죠.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 유사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물론 이제 동일한 위치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리의 위치가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유사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개념적으로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전략 2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적용 영역에 드러난 개념, 단계, 원리, 방법 등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와 그것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선택지 빠르게 한번 보죠. 1번 같은 경우는요. 기줄로 말한다면 바르고 통하는 길을 얻은 것은 인이 되고 치우치고 막히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바르고 통하는 가운데도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불순한 구분이 있고 치우치고 막힌 가운데도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같이 책으로 보죠.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본다면 다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것으로부터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것만 한다. 저것은 이것 때문에 생겨나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겨난다. 그 다음에 4번에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다 죽음을 싫어한다. 빨리 보시고요. 자, 보세요. 이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 관점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자, 오륜에 충실하고 오사를 옳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예절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예절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떼를 지어 다니고 어미 새끼가 서로 부르면서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절이고, 떨기가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은 초목의 예절이니 사람으로서 다른 생물들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들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로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할 것이며,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요걸 개념적으로 잡아보면
일종의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균등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이라는 하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균등하다. 이건 일종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 그죠? 바르고 통하는 것은 인, 막힌 것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바르고 통하는 것, 그죠? 말 그대로 인 가운데서도 뭡니까?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우치고 막힌 가운데서도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요. 뭡니까? 길을 가지고 인과 물로 나누고, 인 안에서 다시, 물 안에서 다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대상을 나누고 차이점만을 언급을 하고 있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2번은요.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본다면 그죠? 뭡니까?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물의 하나이다라는 거.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직접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하늘에서 보면 모든 생물이 균등하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물에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저것으로부터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것만 안다. 결론 보면 되죠. 저것은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저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뭡니까? 다른 것에 기대어서 생겨난다라는 거.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대어 생겨난다는 것도 일종의 뭡니까? 예. 상대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등등등 해가지고요. 모두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법에서 뭡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요. 일종의 절대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인데 2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2번은요. 제시문에서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본다면이라고 유사하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이 글의 견해와 가깝다는 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4번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 말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라든가 시각이 유사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 한번 가보죠. 3번 한번 보시면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설록 문화에서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번에 인터넷 발달 보급, 상업적 광고, 그 다음에 공익 광고 증가. 그러면 인터넷 발달과 보급 광고 이런 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사회 공공 영역 공허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수익성 위주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1문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1문단의 둘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선택지 3번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념은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공공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공공 영역이 바로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 문단은 책으로 같이 볼게요. 첫째 줄 보시면요, 하버마스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뭡니까? 살롱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 1번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일단 비판적인 토론,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 허용되지 않았는지 아예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문단으로 가볼게요. 첫째 줄 보시면요.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죠.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이라는 게 이게 대중매체라는 게 일종의 미디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겠어요. 그죠? 일단은 이 문단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중매체가 공공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3문단 첫째 줄까지요. 미디어가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왜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 공익 광고 증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되는 거 3번 한번 보시면 글로벌 미디어라는 거 그죠? 대중 매체가 뭡니까? 전 지구적으로 발달하는 건데 대중 매체가 보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침식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그죠? 3번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디어가 전 지구적으로 발달하면 뭡니까? 전체 국제사회 공공 영역이 당연히 공허해지거나 침식당하겠죠. 그래서 얘는 관련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상업화된 미디어. 우리 왜 상업화된 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수익성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수입이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체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미디어니까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뭐 이거 직접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 근데 이제 4번에서 공공 영역 축소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요.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1문단에서 공공 영역 자체가 그죠?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는 것은 뭡니까?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이 그죠? 이 토론의 장이 줄어들었다, 감소되었다는 얘기와 개념적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3번인데요. 분명히 뭐예요?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그죠? 어떻게 돼요? 보급되고 그 다음에 상업화되면서 공공 영역이 공허해졌다.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미디어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전 지구적으로 국제적으로 공공 영역이 공허해질 거라는 거 이건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사실은 1문단에 우리가 6번째 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해가지고요. 그죠? 글쓴이 견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적적인 것과 다르고요. 자, 조건들이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이 문단에서는요. 실제로 연습해보자 해가지고요.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달갑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단호한 반응에서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라는 게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죠. 이걸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는 뭐예요?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창문 열고 피우세요라는 거. 달갑지 않은데 그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세요 해가지고요. 달갑지 않다는 것과 자신의 권리를 그죠? 지키겠다는 게 드러나지만 이거 뭡니까? 담배 피우려는 사람에게 참아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의견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피우시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내세우면서도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담배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3번이 이 글쓴이의 견해, 단호한 반응에
단호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4번에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라는 거. 이것도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라는 거. 그죠?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이 2번인데요. 다만 흡연이 해롭다 참아보라는 게 어떤 면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배려한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담배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죠? 2번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5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라고 해가지고요. 밑줄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것은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뭡니까?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죠? 요거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1번 보면 이익보다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종속 복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것. 아이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얘는 종속하고는 달라요. 고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3번에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러면 자신의 견해 가지지 않고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는 거고요. 언론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언론 매체의 견해에 그냥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이 글에서 얘기하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종속 복종과 역시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안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2번인데 우리 왜 고려라는 거, 그죠?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건 종속보다는 배려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현대인의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강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2강에서 적용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